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일보 싱가포르 취재기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세계 주요 국가 국방부 장관 및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참, 지지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2일에서 3일 사이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본회의 제2세션 연설자로 나서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길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통합된 외교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이 기회를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뒤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길이 열리고 동북아는 외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안 되죠. 평화적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마치 한국에 핵무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담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 안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 단어의 연원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직접 대화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당사국들 모두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짧은 문장에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방장관이 북미라고 하면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은 국군을 대표합니다. 북은 여기서 북이라 하면 북한 정권입니다. 또는 북한군을 포함하죠. 북한 노동당 정권이 동맹군인 미국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군의 주적이 국군의 동맹국보다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 북미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군의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군대를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미 하면은 북미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은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우리 편이다. 미국은 이민족이니까 저 멀리 있다 하는 의식을 심게 됩니다. 언어의 마술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도 북미라고 하고 국방장관까지 북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병들에게 아주 나쁜 정교육을 하는 겁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군대는 그것은 그냥 협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적개심이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개심과 애국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군은 반드시 북한군에 대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북미 하면은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줬다. 이 결단이란 말이 문제입니다. 결단이란 말은 것은 잘한다는 뜻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거의 잘한 겁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북한이 핵 개발한 흔적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실험장 폐기하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한 다음에 IAEA의 조사를 한 다음에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가 여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장 조사하면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핵폭탄을 만들었느냐, 그동안 핵폭탄을 몇 개 만들었느냐까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속하기를 우리가 핵 폐기할 때 기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 약속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살인사건의 현장을 은폐를 하듯이 증거인멸을 한 겁니다. 증거인멸한 것을 국방부 장관이 결단했다, 잘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결단이라고 한 그 앞에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인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말한 것 중에 일부만 소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 뒷부분만 즉 실험 중단했다는 이 사실만 부각시키면 안 되죠.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야죠. 이것은 북한한테 유리한 내용만 지금 알리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유리한, 아니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사실 왜곡입니다. 사실 왜곡.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다음에 앞으로는 미사일 발사를 그리고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단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군인이 허위 보고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송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여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단순한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를 이룰 것이라며 남북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대원칙은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즉 인위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헌법 4조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취임 선서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통령의 부하인 국방장관이 인위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이것은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까지 해방시켜가지고 비로소 한반도 전체가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하는 명령을 국민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은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설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흡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헌법 1조, 3조, 4조의 명령을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위반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가의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통일의 원칙을 국방장관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입니다. 물론 탄핵 전에 파면하는 게 뭐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송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이 지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참가국들의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공동 안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제 우선 정책을 공식 표방한 북한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44억 인구의 아태 지역 경제와 금융체제는 더욱 역동성을 띠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우선 정책이라고요? 이것도 김정은이가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병진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병진정책. 병진정책을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이지 경제를 핵보다 우선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병진정책입니다. 다만 1단계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중점을 둘 것은 경제다. 그렇다고 경제 우선 정책 아닙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한 다음에 비핵화를 검토하겠다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대화를 이야기한 것이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말에 아니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없었는데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기사가 쓰여졌어요. 그건 기자의 잘못이라고 해놓읍시다.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말에 송 장관은 이야기를 하기를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을 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군이 속으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국군이 적군에 속으면 다른 사람은 속아도 제가 무슨 사기꾼한테 속는 건 저의 손실로 끝납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속아버리면 대한민국은 소멸해버립니다.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정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 군과 관계된 큰 거짓말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정호영 특사에게 말하기를 한미 군사훈련 우리 양해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례적인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한미 공군훈련 맥스 선더 작전을 투입 잡아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깨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북한 정권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적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을 믿으라고 하면은 지금 송영무 장관은 이거 혹시 이적행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이적행위하고 있다는 말이 참 엄청난 말인데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상습 사기범을 모범 시민에게 저 사람이 계속 사기친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또 사기친다고 하면 어떻게 대화가 하냐. 일단 믿어라. 일단 믿으라는 말은 속아라는 말 아닙니까?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군대를 향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일단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북한을 이해해 달랍니다. 국방장관이 적을 이해해 달랍니다. 남침한 북한군을 이해해 달랍니다. 약속을 깨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이해해 달랍니다. 천안함 폭침을 한 북한을 이해해 달라고요? 연평도 포격을 한 북한을 이해해 달라고요? 통 큰 결단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송영무 장관 머리에는 북한식 용어가 막 들어갔습니다. 통 큰 결단?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해야지 그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렵다고 됐다.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면은 송영무 장관은 김정은의 변호인을 넘어서 선전원이 된 겁니다. 선전원이. 아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을 믿지 않아야지. 그래야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을 믿으면 검증은 왜 필요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해야지.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속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기가 어렵다. 북한한테 속지 않으려는 사람을 막 비판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해해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올 것이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해해주자랍니다. 핵무장한 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자는 이 송영무 국방장관. 이분은 무슨 자선단체 대표입니까? 자선단체 대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자선단체도 도와줄 때는 반드시 도와주는 것의 효과를 생각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도와주는 게 그게 자선입니다. 진정한 자선이에요. 이 믿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송영무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도 아니 대한민국의 안전도 김정은한테 그냥 통째로 바치면서 성의를 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장관 이런 장관은 국회가 살아있다면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더구나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또 전쟁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봐야 한다, 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을 모두 위반했고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상식을 위반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송영무 장관을 탄핵할 수 없는 국회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